그동안에 종편이나 이게 챙겨보지 못하셨죠? 아주 쌩 난리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지난 2주 동안에 종편의 활약상인가요? 일단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놀랬던 것은 처음에 대국민 사과가 있기 전에 엄청나게 감싸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대국민 사과 이후에 완전히 정말 돌변했죠. 그래서 사랑이 변했어요. 사랑이 변했어. 사랑이 변한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보여줬고요. 네. 그 이후에도 저는 무조건 나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해 하고 지고지순한 그 표현을 하시는 분들 또 묶어봤고요. 그리고 좀 별난 사람들, 별난 이야기들 이렇게 3개로 묶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벌어졌거든요. 네. 자기도 오다를 받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바뀌고 다 보시면 보세요. 압니다. 종편이 박 대통령의 국정 파탄 게이트를 엄청 비판해서 당황하셨죠. 종편 시사 토크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영작, 민영삼, 황태순, 김병민 등으로 구성된 어떻게 사랑이 변한 이파가 있어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가 후 사랑이 싸늘하게 식는 모습 비포 앤 애프터로 감상하시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요. 최순실 씨가 그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좀 고쳤다라고 나왔는데 조선일보에 보니까 2문장 나왔는데 상당히 센스 있게 잘 고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네. 그래서 저는 최순실 씨가 그런 어드바이스를 했다라는 거는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데 된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고 새누리당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나라를 생각하신다면은 또 보수 재집권을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하야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말이죠.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정황으로 보면은 최순실 씨가 좀 이렇게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측근인 40대 초반에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고영태 씨한테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다는 것을 좀 과장하기 위해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까지 고쳤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정말 충격입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대통령하고 피도 섞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런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그런 업무를 갖다가 본인이 나눠하면서 몰랐다는 게 거짓말이고요. 저게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지금 변명하는 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진짜 죽을 심정이면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죽어야죠. 아까 민 원장님께서 이제 좀 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약먹고 죽어야 된다 이 말씀 좀 과하셨고요. 조갑재, 김동길, 여상원, 김진 등으로 구성된 무조건이야 파도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 전후 한결같이 주군을 모시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짠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흐리면 안 되죠. 네.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게 반역죄는 아니죠. 네. 그렇죠. 또 이적죄입니까? 이게 적을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이건 확대된 가십이에요. 네. 가십이 이제 잘못 다루면은 큰 스캔들로 가죠. 그러나 우리는 분별력이 있는 국민, 분별력이 있는 언론, 분별력이 있는 정치인이 네. 이런 순간에 필요하다 이거죠. 네. 예. 지금 전부 박근혜 대통령 욕하는데 지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 사람이 공이 있어요. 예, 공이 그럼요. 많습니다. 그럼요. 종북 통합진보당 해산, 그럼요. 그다음에 좌경적 교과서 수정 노력, 예. 한미연합사 해체를 무기연기하고, 예. 그다음에 공영방송을 좀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한 등등 예.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요. 네. 우리 언론 보도가 양적으로 너무 많아요. 예. 아무리 이게 큰 사건이라 하더라도 예. 핵 문제보다 큰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요. 각각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니까 딱 첫 마디가 박근혜 큰영의 첫 마디가 휴전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예. 저는 그게 그분의 애국심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럴 때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 마음은. 그럴 때 박근혜 대통령에서 좋을 사람은 저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방송 당일이 11.6이라서 BGM까지 깔고 감성 충만해진 상태로 시를 읊는 박종진 앵커와 김동길 교수,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합니다. 그러더니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대담하게 국민 앞에 벌써 얘기가 조금 나오자마자 그런 비선이 있다. 그렇게 자백한 것이 굉장한 용기라고 봅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돼서 한국 정치가 살아날 그런 낌새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왜 대통령의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위복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때 나도 속고 나라도 속았다 뭐 그런 유명한 말을 해서 최순실을 처단하라 라는 메시지라도 나왔으면 우리 국민들의 상실감이 이렇게 크진 않았을 텐데 이른바 그런데, 최순실 네. 블랙홀이기 때문에 마침 또 올블랙 패션으로 입국을 했던 걸까요? 귀국 패션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복장과 또한 그 바디랭귀지에 되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그렇네요. 되게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뭐 한 2~30만 원짜리 옷 이렇게 해서 입히고 심지어는 체육복은 뭐 한 5~6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상의 입힌다네. 그리고 안쪽에 뭐 네. 블라우스 같은 거 뭐 2만 원짜리까지도 그렇게 그 입히고 그러면서 본인은 그 이제 1,000만 원짜리. 신발장에 네. 그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좀 싼 거를 자꾸 했다는 거는 그 약간의 중간에 뭐 횡령의 소지 뭐 이런 거는 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 마지막에 얘기한 가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완전히 분리시키고요. 그리고 최순실 일가만 가지고 마녀 사냥을 이제 시작하는 그 거죠. 유병헌하고 똑같은 전략이거든요. 예, 맞아요. 최순실 이름만 나오면 보이니까. 네. 그래서 계속 뭐 목욕탕에서 얼마나 그 부녀가 싸나웠는지, 동네에서 얼마나 이제 평이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얘기들을 강조하면서, 지금 뭐 혼자 밥을 먹었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죠.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이런 아주 가십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도도 이제 더 이상 최순실 관련돼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밝혀내는 게 아니고, TV조선이나 채널A도 가십에 계속 치중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는 문재인 그 전 대표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보도를 해요. 잠깐 잊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그 덕에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반경을 확 꺾여졌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거국 내각에 대해서 말을 바꿨다 하면서 굉장히 꼼수가 있는 행동이다 비판하고, 그리고 뭐 하루에 TV조선 같은 경우에 전형 종합 뉴스에서 3건이나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 보도를 연이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국이 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편이 갑자기 왜 이렇게 그 볼만한 방송이 됐나 이렇게 착각하시지만, 사실 저런 행태가 그동안 벌어졌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